안녕하세요. 청담 에스미니언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슬림바디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체지방에 대해서 바로 알고 체지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슬림바디의 워밍업, 1주차 위 줄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2주차에 진행이 되는 슬림바디의 본격적인 첫걸음, 해독과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독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몸 안에 들어간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애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항산화는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은 이 단어들의 개념부터 다이어트와의 연관성까지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라는 용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일상적으로 취하는 식사, 식습관, 그리고 식이요법을 위한 규정식 다이어트,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심리학 용어 사전에도 다이어트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제한하여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라고 하면 보통은 체중 감량, 즉 그냥 살을 빼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활동 전체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용어적이나 사전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섭취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것 알 수 있죠. 자, 올바른 섭취란 무엇일까요? 섭취라는 것 자체가 영양분을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그냥 내 입에 맛있는 음식만 선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선별해서 음식으로 잘 섭취하는 것이 올바른 섭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못된 섭취를 알아보면 올바른 섭취가 무엇인지도 역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섭취 첫 번째,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의 양을 무리하게 줄이거나 아예 단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신진대사를 위해서 에너지, 즉 영양분을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데요.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면역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음식의 종류를 제한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고요. 황제 다이어트와 같이 몇 가지 유행하는 다이어트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 가지의 음식 또는 특정 음식만 먹었더니 체중이 쭉쭉쭉 빠졌다는 경험담, 혹은 지인이나 방송이나 온라인 통해서 이런 사례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선택한 음식의 특정 효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전체적인 섭취 열량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건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 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영양 결핍의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겪기가 쉽죠. 게다가 우리는 평생 그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건강에는 정말 나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중에서도 특히 근력 강화가 목표인 분들 사이에서는 단백질 보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역시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단백질은 질소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 질소 관련된 노폐물들이 다량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좋다고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요구되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개인의 신체 상태나 활동량 또 운동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즉 50kg의 성인이라면 하루 5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올바른 섭취, 즉 올바른 식습관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겠죠.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화에도 좋지 않고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에만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는 것, 특히 야식을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신선한 계절 채소들을 챙기고 또 저지방의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겠죠. 자, 가장 중요한 기본,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때 식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섭취. 자, 여러분 혹시 바디버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버든이라는 건 짐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일정 시간 내에 내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을 뜻하는 거예요. 특히나 나는 유해 물질 같은 건 먹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죠. 이 바디버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몸에 쌓인 유해 물질들이 내 몸속에서 원활한 신진대사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물질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바로 합성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식품 첨가물, 또 농약이 다량 묻은 채소,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약품으로 사육이 된 육류 같은 것들이에요. 또 호흡을 통해서 유입되는 유해 물질들도 많습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자동차 배기가스나 성면이나 포름알데히드 이런 화학 성분들이 포함된 건축자재들로부터도 호흡을 하면서 성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피부를 통해서도 유해 물질들이 흡수될 수 있거든요. 합성 세제나 유화제가 포함된 화장품, 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만질 때에도 내 몸속으로 이런 유해 성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우리 몸속에 유해 물질인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바디버든을 한꺼번에 싹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디버든을 인식하고 하나씩 생활 습관을 바꿔가시는 거죠. 내가 평소 사용하던 화학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는 것, 또 이왕이면 채소 위주의 유기농 식사를 하시는 것, 또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하기 전에 제품에 포함된 성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 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신다면 체내에 들어오는 독소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바디버든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점차 줄여나가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이미 내 몸속에 쌓인 독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은 신체의 저항력을 키우고 또 내 몸의 대사 능력을 높이면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은 식생활 개선인데요.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무기질들을 잘 챙겨서 먹는 것이 좋고요. 또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하고 싶다면 각종 채소를 섭취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요.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것, 또 반신욕이나 림프 마사지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면 이 유해 물질을 빠르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유럽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통해서 이 바디버든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요강을 규정한 게 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일 것. 두 번째, 가급적 유기농 식품을 먹을 것. 셋째, 개인 위생용품 사용 시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교체할 것. 넷째, 집안을 자주 청소하며 공기질을 개선할 것. 이렇게 4가지 사항입니다. 체내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내 몸속의 독소, 이 바디버든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해독을 통한 배출인데요. 자, 이제는 해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차례이죠. 해독은 생물이 체내에 들어온 유해물질 또는 대사에 의해서 생성된 유해물질들을 무해하게 하거나 또는 배설이 용이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해요. 무독한 물질로 바꾼다. 즉, 독성을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말만 들어도 정말 중요하고 내 몸속에서 꼭 필요한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일반적으로 체내에 쌓이는 독성 물질은 지용성 물질이 많습니다. 물론 수용성 독성 물질도 있지만 수용성 물질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소변으로 걸러져서 잘 빠져나가는 반면에 지용성 물질은 세포 내로 침착이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용성 독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꾸어서 세포 환경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해독은 인체의 자연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또 우리 몸에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며 식품 섭취,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적인 독소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활성산소와 같은 내적인 독소까지도 동시에 제거하는 인체 정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체가 노폐물로 인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활성산소, 스트레스, 대사노폐물, 혈전과 같은 내독소, 인체 내에서 생기는 독소들은 물론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중금속이나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유해 화학물질 등도 있습니다. 몸 안에서의 해독작용 외에도 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해독도 있겠죠. 해독을 도와주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단식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금식의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간에는 무리한 운동도 자제해야 되죠. 해독을 위한 금식이 길어지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잘못된 식습관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돼요. 살을 빼기 위한 금식이나 단식이 아니라 내 몸의 해독을 위한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금식을 통한 해독은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독소들을 지질에 녹여서 배출해주는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이런 해독의 단계만 잘 거쳐도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요. 이후에 체지방을 줄이는 데까지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해독을 위한 금식 방법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돼요. 해독을 위한 금식은 슬림바디 챌린지 2주차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2주차 1일이 되는 날부터 3일 혹은 5일 정도까지 시행을 하시고 이후의 프로그램을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금식의 원리를 좀 더 알아볼게요.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외부로부터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됩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영양분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 간이나 근육에 저장한 글라이코겐, 글리코겐이라고도 하는 탄수화물 저장체인데요. 금식을 한 지 이틀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간이나 근육에 저장한 글리코겐이 다 써버리고 없어져서 더 이상 내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차적인 에너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저장이 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연소하게 되죠. 그러면 지방세포 속에 있던 독소도 혈액중으로 흘러나오면서 해독 과정을 통해서 중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식 기간 동안에는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차단이 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금식의 최대 장점은 소화기 계통의 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정하게 음식을 매 끼니 또 끼니 사이사이에도 계속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화기관은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가 최소화되고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면 내가 그동안은 발현되지 못했던 다양한 유전자들이 정상적으로 발현되면서 자연 치유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도 쉴 수 있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효과적인 금식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식을 시작하기 전날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금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밥을 못 먹으니까 오늘이라도 양껏 먹어놔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위장관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또는 오히려 평소보다 식사량을 조금 줄인 후에 금식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독을 위한 금식 기간은 2주차에 3일에서 5일 정도 갖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간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체력에 따라서 기간을 좀 둬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온전히 48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소 처리를 위해서 간에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 또 항산화 물질은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고요. 또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을 위한 레몬수를 공급해 주는 것도 해독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친환경 채소나 과일을 착즙해서 하루 총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끊는다고 수분 섭취까지 줄이시면 안 돼요. 수분은 오히려 좀 더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고요. 금식 기간 중에 이렇게 유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자, 일단 최대한 공기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나친 냉난방은 피해 주세요. 내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면 몸이 쉽게 지칩니다. 또 금식을 할 때에는 심신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나친 대화나 너무 과격한 운동은 삼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이외에도 지나친 에너지 소모는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월경이 시작됐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월경이 끝난 시점부터 금식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금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걸 보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식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금식을 하는 기간 동안 소화기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위나 장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식을 통해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물이 섭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첫 식사는 소화기 계통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음식, 죽이나 미음 형태를 소량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 식사로는 죽이나 스프, 미음과 같은 형태가 좋겠고요. 저녁 식사 또한 좀 가벼운 형태로 소식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곡물류와 같은 탄수화물 음식보다는 익힌 채소나 버섯류를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충분한 휴식과 질 좋은 수면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본인 체중에 맞는 적절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금식 이후에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금식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변화에 집중해서 내 몸과 증상들을 잘 관찰하시고요. 또 잘 비워내서 이후로 좋은 것들을 잘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독을 위한 금식을 설명드리면서 비타민과 무기질, 또 항산화 물질은 반드시 공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금식 중에는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반드시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독에 도움을 주는 습관과 또 항산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간 건강을 지키는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 또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애터미의 비타민 제품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까지 골고루 잘 챙기시면서 슬림바디를 향한 꾸준한 걸음 하나하나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슬림바디 아카데미 2회차에서는 슬림바디의 첫걸음인 해독과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체내 독소를 경고하는 바디버든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해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짚어봤죠. 자, 우리가 이사를 가면 입주 청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가구를 배치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아무리 좋은 걸 채워도 채우기 전에 먼저 잘 비워내는 것이 중요해요. 채우기 전 먼저 해독을 위한 금식을 추천드렸는데요. 이 금식의 원리와 효과적인 금식 방법, 또 금식 기간 중에 유의사항과 금식이 끝난 후 이 보식의 주의사항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이 포인트들 꼭 기억하시면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해독 기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